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5부 가운데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5부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과 의식의 힘이라고 했는데, 소위 만트라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암시가 우리한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법고인 개송 166번째 개송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만이 자기 주인이다. 누가 따로 주인이 될 수 있으랴. 자기만 잘 다스리면 얻기 힘든 주인을 얻으리라. 마음의 주인은 부처입니다. 내가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인 것이죠. 그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친 분들이 하는 말은 어둠은 없고 우리 자신이 눈을 감고서 어둡다고 그냥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무무명, 무고진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없고 고통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는 헛된 꿈을 꾸느라고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릇된 욕망에 끌려 잘못을 저지르고 번민하여 괴로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야심경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반야를 말하고 반야바라밀도주를 말합니다. 우선 헛된 꿈을 꾸는 우리 마음을 에너지를 집중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강하게 어둠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서 이 만트라를 외우는 겁니다. 가자가자 저 높은 곳으로 라고 큰 뜻을 세우고 마음에 일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암시라고 했는데 사실 무의식에 새겨진 암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마음가짐이고 수행인데, 우리 깊은 마음속에는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편의상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존재나 작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사고 과정이나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존재 자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을 잊으려고 해도 내 뜻과는 달리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릇된 욕망에 끌려 어떤 일을 하고서 또 후회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뜻과는 달리 또 별개로 작용하는 생각,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원천적인 힘이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잘 때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식과 말라식은 죽어서도 쉬지 않고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식과 아리아식과 말라식은 좀 다른 뜻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도 모르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작용한다는 힘이라는 뜻에서,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을 DNA에 구현되는 메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두뇌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이나 기억, 동기와 같은 것이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거나 작동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잠들지 않고 활동하고,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힘을 잘 활용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이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 1865년에 화학자 케큘러가 벤제니 구조식을 밝혔는데 이 벤제니 구조식을 밝히기 전까지는 당시 화학자들에게서 벤제니 구조식은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탄소는 주위에 전자 4개를 내놓아요.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 하나를 내놓거든요. 그럼 전자 하나를 가진 수소 4개와 탄소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바로 탄소 하나와 수소가 4개가 된 것이 메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고 수소는 팔이 하나니까 수소 4개면 팔과 팔이 손잡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 구조식을 알아내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보는 대로 그렇죠. 탄소는 팔이 4개고 수소는 하나니까 서로 손잡으면 지금 그림에 보는 것 같은 이런 구조로서 메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구성된 벤젠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탄소는 팔이 4개니까 그 탄소가 6개 있단 말은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팔이 24개고 수소는 6개니까 6개의 팔과 24개의 팔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던 아우구스트 케큘레가 꿈속에서 고대 문화에서 우로보로스라고 알려진 뱀의 꿈을 꿨는데 그것은 어떤 뱀이냐면 자기 자신이 꼬리를 물고 있는 뱀입니다. 이걸 케큘레가 꿈을 꾸자 벤제니 구조식을 알아냅니다. 자, 만일 뱀 2마리가 서로 꼬리를 무는 그림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케큘레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꿈을 꾼 다음에 뱀 6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문다면 탄소 6개와 수소 6개를 결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로보로스의 꿈을 통해서 케큘레는 벤제니 구조식을 알아냈는데 한번 뱀 6마리가 무는 꿈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꿈을 통해서 케큘레가 이제 생각해낸 벤젠의 구조식을 보여주는 아주 기초 그림에 해당하는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C가 탄소죠. 거기에 이제 뱀의 대가리가 6개가 이렇게 가운데 육각형으로 모여 있다면은 그 탄소의 각각에서 수소 하나씩 결합한다면 수소 6개가 탄소에 결합한 거죠. 그럼 나머지 탄소가 갖고 있는 3개의 팔은 뭐냐? 자기가 자기 꼬리를 무는 뱀처럼 탄소끼리 서로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벤제니 구조식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케큘레가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 말 중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오고 싶은 말이 이건데 Let us learn to dream, gentlemen, then we shall perhaps find the truth. 이상하죠? 여러분, 꿈꾸는 방법을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예요. 꿈꾸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면 결국 그것이 무의식의 입력이 되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무의식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꿈을 통해 우리 마음을 훈련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각몽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자각몽에 대한 연구를 한 스티븐 라버지에 의하면 우리는 꿈을 통해서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 드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꿈을 꾸면서 꿈꾼다는 사실을 알고 그 꿈을 또 내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과학비평가 아서 쾌슬러라는 사람은 케큘레의 꿈을 두고서 살찐 소와 여인 소 7마리가 나온 이집트 왕의 꿈을 풍년과 흉년이 7년씩 계속될 것으로 예견한 구약성서의 요셉일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꿈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케큘레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서를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 살찐 소 그 7마리와 여인 소 7마리가 번갈아 나는 것을 꾸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 테니까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아껴서 잘 저축해뒀다가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으로 안정되는데 쾌슬러가 보기에는 케큘레의 꿈이 바로 여기에 비교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케큘레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멘델레프의 원소의 주기율표 알죠? 멘델레프도 원소의 주기율표를 생각하다가 꿈에 바로 주기율표를 봤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것도 루시드 드림 그 책 60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골프 선수 니클라우스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완벽한 자세를 취해서 골프를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걸 터득한 다음에 다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예 말고도 꿈을 통해 운동선수가 자각몽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환자가 병을 치료하고 꿈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고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는 책인데,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뇌과학자가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티베트 밀기에서는 꿈꾸는 법을 배우고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불란서에 분자 생물학을 하다가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서 결국 승려가 된 마티유 르카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책이 있습니다. 그게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인데, 그 책 30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이거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냥 꿈과 관련된 명상 수행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꿈에 빠져 있는 순간에 자신이 꿈꾼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소위 자각몽을 이제 꾸는 훈련하는 거죠. 다음에는 꿈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무의식을 조종하고 훈련시킨다는 뜻이죠. 무의식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절정은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더 이상 내 의식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실제로 티베트에서 불교에서는 그 수련을 통해서 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위인이라든가 스님들의 얘기라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지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여기 페드로 바크이리타는 그 아들이 폴 바크이리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뇌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폴 바크이리타의 아버지입니다. 이 페드로는 65세가 되는 195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안면과 반신이 마비되면서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뇌과학자인 바크이리타는 우리 뇌의 어떤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가르칩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린애처럼. 그 갓난아이가 기는 것처럼 기었대요. 열심히 기니까 3개월이 지나자 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타입가 쳤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체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과 여행도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72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힘이라는 게 꼭 내가 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런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간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부검했더니 대뇌 피질에서 척추로 가는 신경의 95%가 파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을 썼을 때 두뇌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5% 조금 남아있는 그 뇌가 기는 것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강의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뇌 중추들도 무너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활동한 것은 파괴된 뇌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뇌의 건강한 부위가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넘겨받아서 대신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늘을 나는 펭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2012년에 야생동물 사진으로서 BBC 방송국에서 수상하는 최우수상을 받은 상인데, 펭귄이 몇 마리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바다 표범이 펭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펭귄이 하늘을 납니다. 펭귄이 뒤뚱거리는 펭귄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급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사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수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켜서 만트라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서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아끼고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나는 뭘 할 수 있다 하는 굳센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지금 가자가자죠. 아재아재 바라지죠.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간다면 일과 인간관계가 더욱 성공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 내용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또 뇌과학자로서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을 쓴 맨두스라는 하와가 릭 헨슨이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 그 책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제가 대충 옮겨 쓴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갖는 불가사의한 힘을 쉽게 할 수 있는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우리 쉬워요. 최면 치료입니다. 우리가 최면을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데 이게 의학에 적용되게 되면 최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나 시민성 질환에 최면 치료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의학계에 보고됩니다. 그래서 최면의 신비한 효과는 암시가 작용할 때 나타나는 우리 무의식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사실 옛날 수행자들은 많이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나 연꽃을 관상하는 관상법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 쉬운 것은 말로 하는 자기암시입니다. 말로 하는 자기암시가 바로 만트라를 외우는 거죠. 암시는 바로 무의식을 깨우는 힘입니다. 암시의 힘을 믿고 자기가 뜻한 바를 반복적으로 되뇌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상을 가리키는 말, 옳은 말, 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을 자신에게 꾸준히 일러주면 우리 무의식은 그렇게 훈습이 되고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인격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고 마지막에 반야바람 일다주를 말하는데 이 아제아제, 바라제는 바로 가자가자 저 높은 곳으로죠. 그것은 뭐냐면 높은 이상을 심어주고 그리로 이끌어주는 주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문의 힘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제9강에서는 우리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